사람이 많을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겁니다. 말이 줄고 만남이 줄고 대신 생각이 많아집니다. 젊을 땐 사람 속에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았죠. 모임을 챙기고 웃고 이야기 나누며 그게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이상하게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누가 옆에 있어도 대화가 겉돌고 웃으면서도 공허합니다. 그때 문득 깨닫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아무 말 없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더 편안할 때가 있죠. 예전엔 그게 외로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설 줄 아는 사람, 그가 세상을 바로 본다. 그 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비워짐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마음의 먼지를 털고 불필요한 사람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우린 나이를 먹으며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소음을 거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떠난 인연이 아쉬워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하늘이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이별의 순서입니다. 이제부터 전할 이야기는 혼자가 괜찮다가 아닙니다. 혼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잘못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건 냉정이 아니라 성숙이고 단절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외로워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함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안의 고요를 깨우길 바랍니다. 일부. 많은 사람 사이가 더 외롭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모임이 많고 전화가 끊이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거라 믿었죠.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닫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덜 외로운 건 아니란 걸요. 오히려 웃고 있는 자리에서 가장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남들 이야기에 맞장구 치며 웃지만 내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빠지면 어색해질까봐 억지로 참석했던 모임, 그런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이 왠지 더 허무하지 않으셨나요? 집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무엇을 나눈 걸까? 말은 많았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소문을 듣고 누가 아프다더라, 누가 손주 봤다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비어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안엔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자랑을 하고 누군가는 비교를 하고 누군가는 웃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서로 맞추며 웃다 보면 결국 마음이 지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닫죠.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내 자리가 없어지는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굳이 사람을 모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줄어들었다고 외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세상에 실망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 속에 있을 땐 남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지금은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삶의 속도에 맞춰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젊을 땐 사람 속에서 내 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이제는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의 자리를 찾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진짜 평화는 사람과의 대화보다 자신과의 대화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젠 친구보다 차 한 잔이 낫다. 그 말이 처음엔 쓸쓸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내 마음을 다독이는 그 시간, 그게 진짜 친구와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많으면 대화는 늘어나지만 생각은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엔 말은 사라지지만 생각은 깊어집니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 비로소 외로움이 평화로 바뀝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벗이 적음을 한탄하지 말라. 도가 좁음을 근심하라. 친구가 줄어든 걸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문제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요함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준 마음의 쉼표입니다. 많은 사람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이유, 이제 알겠죠?
그건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이제서야 내가 나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2부. 진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다. 사람이 많다고 마음이 든든한 건 아닙니다. 진짜 든든함은 단 한 사람의 따뜻함에서 오죠. 우린 한때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믿었습니다. 전화번호부가 빼곡해야 인생이 풍요로운 줄 알았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그 중에 진짜 친구는 몇 안 됩니다.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을 겪을 때 그제야 보입니다. 누가 곁에 남는 사람인지, 누가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인지. 누군가는 내게 웃으며 말하지만 등을 돌리면 나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말이 없지만 묵묵히 곁을 지켜줍니다.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문득 내 생각이 나면 그저 잘 지내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말 안에 온기가 담겨 있거든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고, 나이 들면 친구는 내 말 안 해도 아는 사람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젠 긴 대화보다 짧은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노년의 우정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평화를 지켜주는 거리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엔 연락이 끊기면 섭섭했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연락 안 하지? 마음이 괜히 서운했죠. 그런데 이젠 압니다. 그 사람도 자기 삶이 바쁘고 자기 아픔을 감당하느라 힘들다는 걸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연락이 뜸해도, 오랜만에 만나도 예전처럼 따뜻한 그 눈빛이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요. 진짜 친구는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가 없는 시간에도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말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말이 많아도 내 마음을 모르고, 누군가는 말이 없어도 내 마음을 압니다. 그게 나이를 먹으며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세월이 흘러보니 친구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온도의 문제입니다. 수십 명의 차가운 인연보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이 많음을 자랑하지 말고 벗의 진심을 살펴라. 이 말처럼 진짜 친구는 오래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우정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땐 괜찮습니다.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엔 당신의 평화가 들어옵니다. 진짜 친구를 찾는 인생에서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따뜻하게 대하면 세상이 덜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친구는 많은 게 아니라 따뜻해야 한다는 걸요. 3부. 지쳐서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 사람을 피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건 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버티기 힘들어진 겁니다. 누군가의 감정, 누군가의 눈치, 그 모든 걸 챙기기엔 이제 마음의 체력이 부족합니다. 예전엔 괜찮았습니다. 맞춰주고, 참아주고, 억지로라도 웃을 수 있었죠. 그땐 젊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립니다.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그 말을 곱씹다가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굴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친 겁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에너지가 아까운 겁니다. 이제는 마음을 쓰는 일에 값을 매기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을 가치가 있을까? 이 만남이 내 하루를 채워줄까? 그 기준이 생기는 순간 사람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성숙의 신호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땐 남의 눈치를 보며 살고 나이 들면 내 눈치를 보며 산다. 참 깊은 말이지요. 이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가 나를 지치게 하는지, 그걸 먼저 살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모든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연락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진 건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나를 돌보는 법을 알게 된 겁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땐 한 걸음 물러서라.
그 말이 요즘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요. 사람과 부딪히고 지칠 때 한 걸음 물러서는 건 도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 한 걸음이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지켜줍니다. 우린 너무 오래 참는 걸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도 웃고 마음이 힘들어도 괜찮다 했죠. 그런데 이제는 괜찮지 않다고 솔직히 말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나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삶의 기본 예의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락이 줄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평온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한 장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면 그게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예전엔 사람들 속에서 웃어야만 행복한 줄 알았지만 이젠 조용히 앉아 있는 그 시간이 더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갑니다.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모를 줄이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에너지를 전부 쏟아내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순리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끝까지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인생이 지켜온 진짜 인연입니다. 4부. 진짜 똑똑한 사람은 적당히 끊을 줄 안다. 살다 보면 붙잡고 싶은 인연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 가족 같은 사람, 한때는 모든 걸 털어놓던 존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편해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 한마디가 불편하고 예전엔 웃던 농담이 지금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망설입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이렇게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 아닐까?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인연을 끊는 건 미움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어떤 관계는 좋을 때 끝나야 추억으로 남습니다. 계속 붙잡으면 추억도 상처로 바뀝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를 아는 자가 현명하다. 그 말처럼 사람 관계에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아차립니다. 그는 갑자기 문을 닫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마음을 거둡니다. 연락을 줄이고 관심을 덜고 서서히 거리를 두죠. 이건 냉정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인연이 아닙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습니다. 적당히 멀어질 줄 알고 필요할 땐 손을 놓을 줄 압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는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감사히 보내야 합니다. 떠난 사람을 억지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의 몫은 그 사람에게, 내 몫은 내 인생 안에 남겨두면 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다 좋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좋은 사람과만 지내면 된다. 이보다 더 현명한 말이 있을까요? 모든 관계를 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부처님도 성인도 못한 일입니다. 때론 거절도 침묵도 큰 지혜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보다 고요하게 흐르는 평화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내가 틀렸나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에게 건강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린 너무 오래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남이 서운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깎아내렸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평안한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끊는다는 건 버림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한 하나의 다짐입니다. 관계를 줄이면 시간이 비고 그 시간 속에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멀리하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회복의 과정입니다. 마치 병든 가지를 치듯 내 인생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은 관계가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제는 용기 내세요.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인연은 거리를 둬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말이 없어도 마음이 닿는다면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면 됩니다.
끊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나답게 살기 위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어른의 관계법입니다. 5부. 친구가 없어도 괜찮은 이유.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턴가 연락할 사람이 줄어들었구나. 예전엔 아침부터 전화가 오고 일정표엔 약속이 가득했는데 이젠 연락도 모임도 점점 사라집니다. 처음엔 서운했죠. 내가 외면당하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건 나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정리 과정이라는 걸요. 사람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지만 끝내는 혼자 설 줄 알아야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예전엔 친구가 없으면 외로워 보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안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줄 알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여행도 가는 사람. 그들은 세상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누군가의 위로보다 스스로의 고요함으로 자신을 다독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의 평안이지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젠 친구보다 내 하루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 처음엔 조금 쓸쓸하게 들렸지만 곱씹을수록 따뜻했습니다. 그 하루 안에는 산책도 있고 햇살도 있고 조용한 차 한 잔의 여유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자서도 괜찮은 이유입니다. 우린 늘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왔습니다. 가족에게, 직장에게, 사회에게. 하지만 이젠 그 모든 역할이 끝나갑니다. 이제 남은 건 진짜 나로 사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노년이 주는 특권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 속에서 웃다가도 허무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느꼈던 공허함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이 없어서였습니다. 혼자 있을 땐 오히려 진심으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내 마음이 편안한지 그걸 묻는 시간.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진짜 친구와의 대화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홀로 설 줄 아는 자가 세상을 바로 본다. 그 말은 고독을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혼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혼자가 되면 처음엔 적막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적막 속에서 내 마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찮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 그 순간 우린 알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하늘도 있고 햇살도 있고 마음 안에 수많은 추억과 사랑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곁에 없어도 마음이 따뜻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 휘둘릴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훨씬 평화롭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수를 세지 말고 마음의 온도를 세어보세요. 당신 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남아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마저 떠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당신 자신이 남아있으니까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혼자 있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사람 속에서 나를 찾으려 했지만 이제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납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마음이 쉬고 생각이 자라납니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곁을 떠나며 또 다른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줄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 빈자리에 당신의 평화가 피어날 테니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라. 돌을 쫓는 길은 홀로 걷는 것이다. 이 말처럼 홀로 걷는 길은 쓸쓸함이 아니라 깊어짐의 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내 삶을 정리하며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인생을 측정해야 할 때입니다.
떠나간 인연을 붙잡지 말고 남아있는 마음을 아끼십시오. 오늘 하루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스스로를 다독이시길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에 더 고요하고,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별빛 철학은 당신의 그 고요한 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